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 저출산 김도영입니다. 이렇게 시장의 방향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중국발 지표의 시장이 출렁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오늘 처음 접한 기사 내용입니다. 하루 중에 사람이 순간순간에 감정의 기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첫 번째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보면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일까? 그때 이미 그날 하루의 감정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아침 식사 때 시기라고 합니다. 이때 시점을 통해서 우울하거나 행복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돼서 그날의 엔돌핀이 수치가 올라가느냐 낮아지느냐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만약 아침 식사를 거르게 하더라도 반드시 좀 행복으로 엔돌핀을 상승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잠시 뒤에 국민 여동생의 바톤 터치를 받은 김연아 선수가 여자 싱글 경기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꼭 금메달 따서요. 우리한테 행복감으로 내일 그리고 시장도 금요일장이니까요.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응원 한번 해보자고요. 자, 오늘 시황 정리합니다.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요. 12.36포인트 하락 마감한 1930.57포인트로 출렁거렸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도 4.18포인트 하락 마감한 525.6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가 또다시 급등이 나왔습니다. 엔달러 추이 부분도 지금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은데요. 6.7원 상승 마감한 1072.2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종목군들의 힘들이 좀 약했다. 특정 업종으로만 쏠림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과연 멘토분들은 어떤 성적표를 내셨는지 포트폴리오 점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원칙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에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적용해서 저가 편입이 시도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는 최대 5종목으로 운영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입니다.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성우 하이텍 1.75% 상승 마감을 하면서 플러스권으로 전환됐습니다. 현재 완성차보다는 계속해서 부품주에 대한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다. 특징일 수 있겠네요. 조민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LMS 강한 상승세를 가다가 다시 한번 윗꼬리를 맞고 떨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1.03% 상승 마감을 하면서 현재 수익률 1.3%의 수익률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와이솔 2.7% 상승 마감을 하면서 3.2%의 수익률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나무노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효성 1.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4.6%의 수익률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지바이오가 오늘 강하게 시장을 비웃듯이 비상했습니다. 6.97% 상승 마감을 하면서 현재 9.4%의 수익률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S에너지 수요일장 매도 의견으로 오늘장 시초가 12,100원에 2.1% 확정 수익으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또한 한솔재지는 12,600원으로 신규 편입 성공했습니다. 오세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성캅셀이 시세탄력 둔화 및 포트폴리오 편입 준비로 인해서 내일장 시초가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2.2%의 플러스 수익권을 들어오고 있는데요. 내일 3% 넘어서 수익 실현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수요일 승천주로 대한해운이 25,300원에 신규 편입 성공했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 조금 변경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이즈비전의 목표가를 2,000원에서 2,100원으로 상향 조정 주셨습니다. 또한 손절가를 1,550원에서 이익 실현 가격으로 1,900원으로 상향 조정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익 실현 가격 1,900원으로 조정되었다.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익률 24.1%입니다. 삼진제약 추천 이후에 잘 상승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목표가 18,000원에서 19,000원으로 역시 목표가 상향 조정 나옵니다. 손절가 역시 15,500원에서 16,500원으로 손절가를 상향 조정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두 종목 멘토링 잘 따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K네트워크스가 강보합 마감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세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살펴보겠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아이즈비전이 24.1%로 2위입니다. 예병군 멘토의 한진중공홀딩스 17.6%로 3위, 이효열 멘토의 CJ 16.7%로 4위입니다. 김용준 멘토와 예병군 멘토가 나란히 5위권에 붙었습니다. 한솔테크닉스와 SK네트워크스가 12.1%로 동률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스트 1위 살펴보겠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차바이오엔이 26.1%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 살펴보겠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넥스턴 30.9%로 여전히 금메달, 김용준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25.7%로 은메달, 예병군 멘토 또다시 성우전자로 24.2%로 동메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멘토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상로 멘토, 오늘 목표가와 손절가 상향 조정을 많이 주셨고요. 그리고 예병군 멘토, 금메달에 빛나는 분입니다. 두 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힘들 땐 이렇게 더 박력 있고 자신감 있게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이 오늘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오늘장 점검 먼저 이상로 멘토를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 조금 힘드셨지 않나. 그래서 좀 생각을 좀 해봤었고요. 어제까지 어느 정도는 좀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청자분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을 유혹하는 어느 정도 이평선의 움직임까지 나타났었습니다. 거기에 외국인의 매수세 또한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어느 정도의 평가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한 번 더 하단으로 내려꽂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요. 거기에 갭 하락까지도 동반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겠고, 우리가 코스피 차트 잠시 보면서 제가 추가적인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시면 현재 갭 하락을 하면서 오늘 이평선 두 개가 무너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오늘의 캔들만 보고 오늘 하루 동안의 움직임을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하단으로 어느 정도는 출발을 했다가 다시 한번 올렸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내일 시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반등 양상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평선 자체 20일 이평선이 이렇게 우하향 추세로 내려갔을 때가 더욱더 지지는 단단하게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시고요. 현재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게 작은 박스권을 이룰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여기가 어느 정도는 단기적인 바닥권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거기에 대해서 상승 국면 자체는 여전히 1960포인트 부근을 어느 정도는 박스권 상단으로 좀 더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현재 1930포인트 하단권에서는 우리가 조금씩은 비중을 차라리 좀 더 늘리시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 예상을 조금 빗나갔었는데요. 코스닥은 제가 현재 이 자리 523포인트,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더 이어졌고, 지금 오늘 어느 정도 급락 형태가 좀 더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코스닥
현재는 이익 실현을 같이 하는 자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좀 더 하단으로 내려오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비중을 좀 더 늘리시는 전략, 그리고 지금은 단기적인 포트폴리오에 맞춰서 잡으시는 전략이 가장 좋지, 지금 섣부른 장기적인 매매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아닌가. 그만큼 아직까지 변동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다시 한 번 더 감지를 하시면서 아직까지는 개별주, 중소형 장세를 좀 더 누리시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대형주는 시기상조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단 1930포인트 이하에는 이제는 비중을 좀 확대해보자, 현금 비중을 줄이고 주식으로 증가시켜보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자, 예병근 멘토는 오늘 중소형주 코스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되게 궁금해서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건전한 조정이 조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상향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계속 주가는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정 구간이 분명히 들어와야 되는데 그 조정의 구간폭 자체가 굉장히 좀 건전하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지금 심리적 지지선을 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조정이 들어왔던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2월장 자체는 변동성이 큰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2월장은 변동성의 구간이다. 하지만 중소형주 랠리 기조는 여전하니까 그런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2월장에서 우리가 대비해야 될 자세는 결과적으로는 포트폴리오를 재편해 나가면서 3, 4월장에 강한 상승을 노려봐야 되는 시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요 얘기들이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맞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소형주하고 지금 대형주군에서 엇갈린 방향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 대형주군에서도 지금 굉장히 소외받고 그 다음에 실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다라고 얘기했던 좋지 않은 그룹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어떤 중소형주의 꾸준한 수급 등을 살펴본다면 3월장, 4월장이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서 3, 4월장에 큰 상승을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관점에서 견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주가 흐름이 악화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 왜? 2월 말쯤 되면 반기 보고서에 대한 얘기들이 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주의하신다면 3, 4월장에서 여러분들 재밌게 주식을 즐기실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네, 또한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가 이 증시에 대한 부양책이 현 정부에서 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부분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가장 우리나라의 이 대국민들의 성향을 체크할 수 있는 바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219에서 또다시 한번 대책이 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주에 대한 강한 상승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00조가 돼가나라고 싶을 정도인데요.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좀 상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6년 만에 바닥 찍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과연 여기서 추가 매수, 추격 매수도 가능한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 멘토. 예, 어느 정도 냉정하게 우리가 시장을 바라본다면 현재 실물 경기 자체에서 부동산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는 기조는 아직까지 체감상으로는 사실상 느끼기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식이 어느 정도 상승장을 돌아서기 위해서는 키 맞추기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기관의 매수세가 좀 더 눈에 띄는 과정이라고 좀 더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도 안 좋은 마당에 어느 정도는 건설주가 상당한 낙폭이 심했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대우건설을 같이 보면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식회계설까지 있다가 다시 한번 반등으로 강하게 올라왔죠. 네, 맞습니다. 대우건설 차트만 한번 보시더라도 이 기조 자체가 상당하게 오랫동안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를 기점, 7월 2일 날 기점으로 해서 현재까지 꾸준히 빠지는 모습이죠. 하지만 이 차트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셔야 되는 점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반등이 상당히 약하게 형성이 됐던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반등 자체가 기술적 반등이 약하게 나온다는 것은 안에 내부적으로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힘 자체가 상당히 약화가 되어 있는 과정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면서도 힘없이 쭉 내려왔다는 것은 여기를 이 주가를 올리기가 상당히 버거웠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정부 정책과 어느 정도 기조가 맞떨어지고 거기에 시장의 분위기까지 같이 형성이 되면서 반등이 나오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뭐 꼭 주목을 해서 살펴보시고 하기에는 조금은 리스크가 따르지 않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차라리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확연하게 돌아서는 것을 지표상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지금은 낙폭과대에 의한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반등의 제한적인 영향이다. 그렇게만 저는 보는 시각입니다. 네. 예병근 멘토는 최근에 이 GS건설, 대림산업 등과 같이 그리고 현대산업의 고공행진, 국내 건설 경기뿐만이 아니라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도 솔솔 좀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건설주 쪽으로 기관 쪽의 공격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단기간에 아주 강한 수익률을 지금 대변을 해줬습니다. 추격 매수 가능할까요? 저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건설주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설주가 지금 주도군 업종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물음에서는 전부 아마 아니라고들 얘기하실 거예요. 아직은 건설 경기에 대한 측면에서 좋지 못하다는 것과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건설 경기를 부양시킬 만한 억지로라도 부양시킬 만한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느냐. 근데 그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1, 2임 가구가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고령화 추세에 들어가고 있다면 그렇다고 그 고령화에서 이제 대가족이 아닌 핵가족 시대에서 과연 이런 건설 경기 대형 건설 대형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붐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참 건설주보다 훨씬 더 강했던 것이 뭐냐면 리모델링 업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가구 업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 이유도 이 건설주가 건설주의 상승 자체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점을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일단 기관들은 업종 섹터 중에서 지난번에 중공업에 대한 러브콜을 엄청나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한 2, 3개월 정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중공업이 다시 바닥권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그런데 건설 섹터에 대한 강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기관입니다. 두 분 모두 다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좀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주가의 실적 추이로는 좀 부담스럽다 해주셨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조금 리스크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두 분의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상로 멘토의 포트 점검 시작합니다. 네. 일단은 벽산을 정리를 했습니다. 익절을 좀 했었고요. 벽산부터 어느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건설주도 오르고 그만큼 또 건자재 관련 업종이 상당히 크게 상승세를 좀 이끌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건설주가 어느 정도는 본격적인 상승 기조에 돌입하면서 거기에 따른 건자재 관련주가 최근에 좀 더 조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런 시간적인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탄력성이 둔화됐다고 판단하고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고 다른 포트폴리오 교체를 하는 과정이지 절대로 뭐 벽산이 나쁘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꾸준히 이런 건자재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벽산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군입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상당히 적은 부분 그리고 방송용보다는 어느 정도는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로 가져가기에 대안용이지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이 나왔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렇게 조금은 리드미컬하게 좀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보다는 좀 더 빠른 움직임을 가지시는 종목군들이 낫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 좀 더 장기적인 포트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여전히 보유를 하고 계셔도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넘어가서 아이즈비전을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아이즈비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항상 이 종목군 알뜰폰에 대한 절대적인 수혜주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아이즈비전 오늘도 2,000원을 돌파하면서 2,095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저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오늘 어느 정도 윗꼬리가 조금 달리는 모습인데 그만큼 이렇게 오르는 것 자체가 이런 아이즈비전 자체에서도 상당히 신선한 충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를 어느 정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방법 자체를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아이즈비전은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월봉상에 어느 정도 지금 가장 중요한 패턴이었던 바로 이 1,800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은 앞서 있던 물량 자체를 다시 한 번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거기에 대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그 목표가 상향 조정된 그 목표가치를 좀 더 홀딩하면서 여유롭게 매매를 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빅솔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빅솔론의 차트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도 차트 얘기를 좀 했었는데, 빅솔론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좋아졌고요. 여기에 대해서, 빅솔론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드디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좋은 패턴이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루즈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오늘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수익률이 나 있는 상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루즈한 움직임으로도 수익이 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리드미컬한 움직임으로 시청자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좀 더 빨강색이 짙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빅솔론 여전히 똑같습니다. 14,900원대까지 홀딩을 하면서 보유를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같이 한번 보시면요. 삼진제약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진제약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죠. 그래서 2010년도에 돌파를 했던 그 주가 18,000원대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고, 목표가는 여전히 상향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19,000원까지 절대적으로 사수하면서 홀딩하는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길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스미디어 잠시 한번 훑어보고 넘어갈게요. 나스미디어가 오늘 빠지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모습을 보고 쌍바닥권이 나왔구나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기준 가격은요, 요 가격대입니다. 13,100원대를 제가 매수 가격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전히 아직까지는 쌍바닥 패턴입니다. 우리는 이런 패턴 자체를 좀 더 즐기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찍고 단기적인 바닥을 형성하고 건전한 조정을 줬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연출되지 않을까 보는 시각이고요. 어차피 손절은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12,500원대 절대적인 사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멘토링 잘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도 점검합니다. 예, 일단, STI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STI가 오늘 금일 한 4% 정도 빠져서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STI는 실적이라든가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 좀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추세를 꺾고 내려온다면 팔고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이 맞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조금 상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9,380원대로 손절 상향을 좀 해놓고요. 그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입되지 않은 또 한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출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진홀딩스입니다. 편입은 안 됐지만 일주일 내내 지금 강한 상승을 하면서, 그때 이제 갭 상승이 좀 있으면서 편입이 좀 실패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일주일 내내 좀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 제대로 된 예각 종목입니다. 지금 쭉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 종목은 지금 전고점을 넘어서고 지금 계속 돌파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2주 신고가를 계속 갱신해 들어간다면 이런 종목은 어떻게 대처하셔야 되는가 하면 익절가를 계속 올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추세를 그대로 수익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잡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짧게 이렇게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포트폴리오 예병군 멘토의 점검도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두 분의 전략을 엿볼 수 있고, 이에 따른 또다시 탑픽 종목을 선정하는 그 시간입니다. 종목 발견 신받다 출발합니다. 또다시 이제 일본의 VOJ, 제가 이제 한숨이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렇게 이 상장사들이 많이 위축되고 있나요? 그러진 않습니다. 일본의 오른쪽 뺨을 막고 있고요. 또다시 중국발에 의해서 왼쪽 뺨을 좀 막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이 근처에 있는 주변국들에 대한 지표값에 의해서 울고 웃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이상로 멘토가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뉴스 보겠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를 견인해왔던 자동차주가 다시 불거진 엔저 우려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자동차주가 약세를 보인 것은 일본 은행이 전날 기존 테이퍼링 추세를 유지하면서 민간 대출을 2배 이상 늘리겠다고 밝혀 엔저 우려가 다시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실제 지난 18일 N 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7엔 오른 102엔 38전으로 마감을 했고요. 101엔대로 떨어진 지 3거래일 만에 102엔을 재돌파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당분간 엔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방망이를 짧게 잡고 외국인의 투자 추이를 잘 살펴 탄력적으로 투자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라는 뉴스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에 따른 이상로 멘토의 종목 발견 신봤다 탑픽 종목은요? 네, 한국타이어 가져왔습니다. 한국타이어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예병곤 멘토의 종목 발견 신봤다 탑픽 종목은요? 예, PS텍입니다. PS텍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또 완성차가 가지 못하는 이유를 엔저 현상으로 핑계를 대고 있군요. 이것은 사실은 일본 완성차와 국내 완성차가 아닌 해외 쪽의 보조금에 대한 경쟁 부분 때문인데요. 잠시 그래도 환율 추이를 가지고 이상로 멘토와 함께 상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완성차 같은 경우에 또다시 발목을 잡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저는 타이어 업종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뜻으로 가지고 왔던 거고요. 완성차, 과연 현대차, 기아차가 그렇게 못했을까? 이렇게 주가가 안 오를 정도로 못했을까? 같이 한번 영업이익률, OPM이라고 하죠. 같이 한번 보시면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가 차지하고 있는 OPM 자체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BMW가 10.3% 2013년도에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도요타 같은 경우에 9.4%, 그리고 현대차가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6.7%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임러, 벤츠죠. 6.6%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글로벌적인 영업이익률을 보면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는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니다는 거죠. 하지만 왜 이렇게 엔저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불거질까요? 바로 도요타라든지 나머지 혼다라는 존재의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똑같은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종목군들을 기피를 하고 난 다음에 자동차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타이어 업종을 좀 더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원화는 약세 기조가 아니라 강세 기조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당연히 원자재 가격은 우리에게 수월한 입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겠고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자, 고무 가격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작년 8월, 2013년 8월 20일부터 현재까지 고무 가격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248엔으로 거래가 되던 고무 가격 자체는 현재 228엔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천연 고무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런 모습 봤을 때 이렇게 낮은 거래를 유지를 한다는 것은 다음에도 상당한 마진 추이가 긍정적으로 형성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현대차, 기아차에 어느 정도 자동차 업종 안에서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완성차 그리고 부품업종, 타이어업종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밸류체인의 평균 영업이익률에 대한 비교 추인데요. 완성차가 앞서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가 9.5%, 기아차가 7%대가 나타나고 있는데, 통틀어서 한 8%대로 보면, 부품 같은 경우에는 제조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7.2% 정도가 나타난다면, 타이어 업종은 10%가 넘는 마진 추이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고무 가격이 좀 더 낮아져서, 원화적인 부분으로 낮아져서 하향 안정화가 되어간다. 그러면 이 마진 폭은 더욱더 넓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현대차, 기아차가 박앤세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 지언정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체감만을 받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적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겠구나 라는 분위기를 다시 한 번 더 이 표를 보시고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글로벌적인 분위기도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한국타이어가 영업이익률이 지금 14.6%입니다. 그리고 브리지스톤이 12.3%, 넥센타이어 10.6%, 금호타이어 9.4% 정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타이어 업종이 작년 그리고 일본 증시를 이끌었던 게 바로 도요타 그리고 혼다라는 기업이 이끌었던 것도 있겠지만 더욱더 큰 상승을 이뤘던 게 바로 타이어 업종입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한국에 있는 타이어 업종도 추가적인 상승 국면이 좀 더 나타나지 않겠나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률 바로 OPM이 가장 높은 한국타이어가 좀 더 유리한 측면에 놓여있지 않나. 그래서 장기적인 포트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종목군, 좋은 업황군에 속해 있는 게 지금 이 타이어 업종 중에서도 한국타이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또한 사실 이 완성차, 엔저 현상으로 핑계만 대기에는 좀 부족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또다시 발표가 된 유럽 시장의 추이입니다. 유럽 시장의 완성차 판매는 점점 호조 쪽으로 회복되는 기미가 있는데 오히려 이 현대기아차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낮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빨리 공격 태세로 좀 가야 되는데요. 이 부분 좀 상세하게 예변 코멘트를 통해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수출이 조금, 그러니까 점유율 자체가 조금 부진하게 지금 계속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제 한국 자동차가 시장 전체 선점률은 계속 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너무 이제 조금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어떤 거품적인 측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그것을 먼저 좀 생각한다면 지금 조정이 들어올 때 사실은 자동차 업황이 나빠지리라기보다는 완성차 업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우려를 하되 자동차 부품주 쪽은 오히려 조금 더 좋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 엔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PPT인데요. 자, 일본 엔저가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어떤 예견에 의해서 조금 자료들을 준비해 봤어요. 일본 무역 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자, 엑스포트하고 임포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부분과 수출 부분이 있는데 수입 부분은 지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출 부분은 오히려 2013년도 12월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원인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괜히 쓸데없는 발언을 통해서 지금 중국과 나를 세우고 있고 그러니까 반일 감정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좀 생겨나고 있다는 거. 그 점도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출은 오히려 줄고 있고 수입은 그들이 늘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 이럴 때 계속 엔저를 가버리면 그들의 적자폭은 또 더 확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지금 엔저를 하면서 인플레가 지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가계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2배로 늘려버리게 되면 이 인플레는 확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일본은 굉장히 고물가 그다음에 고주택 가격에 의해서 굉장히 삶의 체감 지수는 좋지 않다라는 국제 어떤 조사기관의 어떤 그런 조사들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인플레를 빠르게 상승시킨다는 것은 국가 근간을 좀 흔들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분명히 여기서 어떤 제한적인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인플레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본 실질임금이죠. 리얼 웨이지 인덱스라고 해서 이 지표를 보여주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 실질임금은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전반적인 산업에서의 실질임금이 지금 이 회색 부분인데 회색 부분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엔저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아베노믹스가 이 정책에 대해서 인플레를 확실히 꺾어낼 수 있느냐? 그건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엔저에 대한 부분들, 환율에 대한 우려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너무 좀 과도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오히려 자 여기서 그러면 살펴봐야 될 게 자동차 섹터가 전반적으로 하락은 했지만 자 이게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성장성이 분명히 부과되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완성차 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부품주 쪽도 그런데 조금은, 이런 거하고 엔저하고 상관없고, 그 다음에 전혀 상관없이 갈 수 있는 전기차 섹터로 조금 이동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전기차 섹터는 이 엔즈하고는 좀 무관하게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에서 계속해서 지금 그런 어떤 세제 지원에 대한 그리고 지원 방안에 대한 얘기들, 전기차에 대한 지원 방안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다음 달 3월 15일에 열리는 제주 그 전기차 엑스포에서 제주시에서 한 대당 2,300만 원을 지원을 해준대요. 대당 2,300만 원. 그럼 5천만 원짜리 차를 살 때 2,700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원 폭이 커진 만큼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겠죠. 그럼 전기차 섹터 성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좀 눈을 돌리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어서 저는 PS텍을 좀 탑픽 종목으로 좀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요, 두 분 모두 다 결국은 현대, 기아차, 쌍용차 등과 같이 완제품, 그러니까 완성차를 지금 수출입을 하는 부분이겠죠. 수출을 특히나 하는 이 업종,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두 분 다 주셨고요. 그에 반해서 오히려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는 타이어, 그리고 또다시 전기차 관련 쪽으로 집중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탑픽 종목 좀 하나 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 멘토, 먼저 우리가 살짝은 언급해 주셨는데 한국타이어 상세하게 좀 왜 선택됐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유럽권에서 뭐 첨부적인 말씀을 조금 붙인다면요. 지금 점유율이, 현대차, 기아차 조금은 낮게 나오는 이유가, 소형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포화 상태라는 거죠, 사실. 어느 정도는 대형차라든지 아니면 중형차급 이상이 많이 팔려야 되는데, 사실 현대차, 기아차가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던, 유럽 시장에서 잘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소형차, 바로 모닝 시리즈로 대표되는 이 부분이 상당한 탄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포화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는 조정 국면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점유율은 안정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좀 더 교체 주기가 어느 정도는 다가올 수 있는 한국 타이어 같은 타이어 업종을 좀 더 보자는 시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한 세계적인 추세 자체가 뭐 앞에도 뭐 타이어 전문가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7인치급 이상이 타이어가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도 17인치급 이상은 7%의 성장률을 기록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 15%가 증가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다면 이런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교체형 타이어뿐만이 아니라 신규 타이어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고성능화가 치중해서 가는 만큼 좀 더 교체 주기가 빠르게, 그리고 이런 부분 자체가 신규 수요도 가장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요. 한국 타이어 차트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어느 정도는 박수권이 확실하게 보이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자체는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런 가격적인 이격이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이 부분 자체는 견고하게 지켜주겠다. 주가 자체의 갭 자체를 확실히 레벨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 레벨과 로우 레벨이 있다면 현재는 하이 레벨권 안에서만 움직이는 모습이 꾸준히 나타날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기준점 자체는 6만원대로 형성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6만원대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 자체도 한 번 더 탄력성을 가지면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업황의 변화, 그리고 실적의 변화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의 이런 한국 타이어의 기조는 우리가 꼭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되는 시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병군 멘토의 PS텍 같은 경우는요,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에 대한 기술력도 갖고 있지만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시 한번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제 그 충전 인프라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기차가 제대로 보급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충전 인프라 구축이 먼저 시급합니다. 그런데 그 충전 인프라의 구축에 있어서 PS텍의 기술력, 지금 PS텍이 개발하고 있는 제품들,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고, 지금
테슬라, 전일이죠. 전일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어떤 주가가 좀 강하게 상승했던 부분들, 테슬라는 모델 S의 판매 실적 호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S라든가 모델 X, 지금 이제 또 나올 모델 X, 그리고 BMW에서도 i3, i8이라고 해서, 새로운 전기차 모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근데 혹시 모델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진으로나마? 네, 사진으로는 봤고, 실제적으로 뭐 승천에서도 좀 많이 보여주셨고요. 네. 또 실제 지금 구매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제 지인들이 좀 있습니다. 예. MC님이 딱 원하는 그런 차 모양이던데요. 보니까 굉장히 날렵하고 MC님처럼 이제 좀 스마트하고 샤프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 i8 모델이 딱 MC님하고 딱 어울린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사실상. 한국에 들어오면 한 대 구매를 해서 타보자. 제가 꼭 사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근데 정말, 제가 아직 여건이, 예, 꼭 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자, 개인 자금으로 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모델들이 굉장히 모델 자체도 예뻐요. 그러니까 이런 게 판매 호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실적적인 부분까지 연관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충전 인프라인 PX텍을 좀 봐야 되는데 딱 적당하게 지금 조정이 들어왔어요. 그 상승 구간에서의 건전한 조정인데 차트 봐도 지금 차트를 좀 확대해 볼게요. 지금 최근 들어와서 이제 박스권을 어느 정도 돌파가 되면서 상승 구간에서 딱 내려오고 있는 120평, 2평에 딱 부딪히면서 건전하게, 즉 올라오고 있는 5,2평과 건전한 조정 구간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매수 적기고 매수 찬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120평, 밋밋한 122평을 뚫고 가는 순간 조금 빠르게 강하게 상승이 올 수 있다. 이 점을 제가 좀 차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탑픽 종목으로 꼽아왔으니까요. 한번 자신 강하게 좀 관심을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탑픽 종목까지 저희가 상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엔저 현상 때문에 완성차가 발목 잡는다 보지 마시고요. 우리 멘토분들과 함께 공개 방송에서 많이 공부를 좀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저 우려 또다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자동차도 과연 이대로 가라앉을까라는 원칙에서요. 두 분 모두 다 이 물음표에 대해서는요. 전체적으로 완성차는 어렵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 쪽, 타이어 쪽을 집중해보자. 또는 우리가 전기차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상의 멘토는 환율의 변수, 여전히 악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7인치 이상 쪽으로 되고 있는 타이어, 한국 타이어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예병근 멘토는요, 포트 재편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는 의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전기차의 이 충전 인프라에 대한 먼저 선취적 관점으로 매수해보자 PX텍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두 분이 포트폴리오에 새로운 종목을 집어넣고 그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률 게임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내일장 승천주 시간 바로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내일장 승천주로 이상로 멘토는 한국전자 인증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예병군 멘토는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OCI 머티리얼즈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상장 이후에 상당히 화두가 됐었고 그리고 보안 사고 얘기에 대한 이제 보안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계좌에도 승천되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이상로 멘토의 먼저 한국전자 인증 투자 포인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전자 인증을 오늘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들고 나오기 전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게 내일 되면 확실히 상승 기조가 여전히 이어지는지 아니면 하락 기조로 바뀌는지가 변곡점적인 위치에 놓이는 게 바로 이 한국전자 인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은, 현재 꾸준히 이슈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테마주적인 성격도 조금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프라인에서도 IPN을 개별 식별 번호로 활용할 수 있는
있도록 하는 내용이 국회에 입법이 예고되었다라는 부분도 좀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 유일하게 글로벌 인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도 꾸준히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여전히 이런 한국 전자인증이 앞으로도 성장이 유망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추가적인 부분을 한 개 더 설명을 해드린다면, 신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바로 미국의 자회사 타이치에서 인공지능 로봇을 꾸준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물 자체가 한번 다시 나왔을 때는 로봇 테마주와도 한 번쯤은 엮일 수 있는 그런 다리를 얹어 놓은 그런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전자인증 이어서 기술적 분석까지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왜 그렇게 망설였냐 하면요, 앞서서 2월 14일이죠. 2월 14일 날 정월 대보름날 큰 음봉이 한 개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단에도 거래량이 상당 부분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현재까지 모습만을 본다면 이 음봉 자체는 매도에 대한 물량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실 수 있겠는데, 만약에 이 물량 자체가 매수에 대한 물량이라면 여기에서는 반등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현재까지는 매도에 대한 물량일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자체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이어진다면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차트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리스크도 상당히 짧게 대응할 수 있는 지점에 왔기 때문에 한 번쯤은 우리가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삼록기법으로 같이 표현을 해서 같이 보시면요, 하단선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2,900원에서 2,950원 사이가 될 것 같은데 2,950원을 좀 잡아 드릴게요.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50원. 상단 밴드는 3,400원 기조가 되겠고요. 자, 3,400원. 같이 이렇게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물량 자체가 크게 나왔지만 아직까지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형국을 나타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단 밴드를 강하게 오늘 다시 한번 지지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일 무조건 필수적으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는 거래량 또한 한 번 더 동반이 되면서 거래량까지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날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하단 밴드였던 2,980원대를 매수가로 설명을 해드리겠고,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3,1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하단에 2,850원을 손절가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개인정보는 우리가 좀 지켜보자고요. 예비군 멘토의 OCI 머티리얼즈 투자 포인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조금 피해가 있자. 그러니까 이슈에서 제가 전기차 쪽으로 좀 피해가 있자,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OCI 머티리얼즈를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OCI 머티리얼즈는 2차 전지의 전해액을 생산하는 회사이고요. 2차 전지 재료라든가 특수가스 매출 비중이, 바로 97%나 되는 비중이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 부분이라는 것도 어떤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런 매출 비중이 큰 것이 성장성을 갖추고 있다면 더더욱 여러분들을 좀 관심을 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적 개선세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실적 가이던스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준비한 PPT 보면서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2013년도 4분기 실적과 2014년도 4분기 실적의 어떤 부분들이 뚜렷하게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도로 갈수록 이제 더욱더 예상치는 높아지고 있고 영업이익적인 측면이 가파르게 좀 올라간다. 즉 그렇다면 동사를 지금쯤 어떤 가이던스뿐만 아니라 어떤 실질적으로 영업 이익률들이 개선이 되니까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대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OCI 머티리얼즈가 이틀 동안 조금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거래량도 좀 강하게 튀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상승 구간에서 쭉 내려오고 있던 120평을 뚫고 바로 돌파가 됐다는 점, 그리고 저항대로 보이던 부분이 지금 돌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항대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강하게 지금 돌파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실적 모멘텀이라는 부분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격대를 잡아보자면 OCI
OCR 머티리얼즈 오늘 종가가 35,250원인데요. 34,800원 정도, 그러니까 한 450원 빠진 부근에서 접근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목표가는 39,300원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만원대까지 목표가가 좀 잡힐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32,100원으로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가 OCI 머티리얼즈 그리고 인증 서비스에 대해서도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눠주신 우리 이상로 멘토, 예병군 멘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고지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병군 멘토입니다. 그리고 정재훈 멘토가 함께 이번 주말 바로 극과 극입니다. 분당과 일산에서 공개 강연회가 있는데요. 먼저 토요일날 분당에서 서현역 4번 출구 토즈 분당 서현점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또한 일산에서는요. 3호선 대화역 2번 출구 킨텍스 제1전시장 210호에서 진행을 오후 2시부터 한다고 합니다. 많이들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승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주쌤 김도영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